여러분, 오늘 점심 메뉴는 어떻게 정하셨나요? 저는 보통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데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음식점들 중 오늘 끌리는 곳을 갈지, 아니면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음식점을 시도할지입니다. 이처럼 점심 메뉴를 결정하는 문제에도 강화학습의 원리가 숨어 있는데요. 강화학습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우리의 행동 방식을 최적화해 나가는 학습 방법입니다. 앞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을 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우리는 이것을 탐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강학습을 통하여 동물 수준의 공간 지능을 구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인공지능은 아기와도 같아서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을 탐험하고 싶은 의지는 아주 강렬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면 내 눈앞에 있던 것들이 뒤로 가네? 내 눈앞이 이 회색으로 가득 차면 나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네? 이처럼 초기의 인공지능은 아무런 목적 없이 주변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동물 세계에서는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배가 고파오기 때문인데요. 주변을 탐험하던 인공지능은 이렇게 맛있는 사탕을 만나기도 합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다! 이렇게 한번 사탕의 단맛을 느낀 인공지능은 앞으로 배가 고플 때마다 사탕을 찾아서 이쪽으로 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 보상을 통한 강화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야생에서는 늘 긍정적 보상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아, 뜨거! 이렇게 한번 불의 뜨거움을 느낀 인공지능은 앞으로 불을 회피하여 이쪽으로는 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적 보상을 통한 강화라고 표현합니다. 앞서서 점심 메뉴 결정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탐험과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강학습의 성공에 있어서 주된 요인 중에 하나는 탐험과 활용의 비율을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 한번 사탕의 단맛과 불의 뜨거움을 느낀 인공지능은 불을 회피하고 사탕을 쫓아서 이쪽으로 가려고만 할 텐데요.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가보지 못한 세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현재의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탐험을 선택한 인공지능이 이렇게 더 큰 보상을 만나기도 합니다. 현재의 인공지능은 아직 동물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강학습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학습의 가르침은 이처럼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만 과몰입하여 그곳에서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늘 최고의 선택은 아님을 말해줍니다. 때로는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탐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한 경험이 우리를 더욱더 강화해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점심에 스낵바 샌드위치 먹었고요. 컴퓨터에게 사탕과 불을 긍정적이고 이제 부정적인 보상으로 제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정확하게 컴퓨터에게 주는 긍정적인 보상과 부정적인 보상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사탕과 불이 비유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실제로 비유가 아니라 제가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환경에서 사탕과 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준 과정은 실제로 제가 인공지능이 되어서 학습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긍정적인과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것은 플러스 점수, 부정적인 것은 마이너스 점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학습을 하냐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강화학습에서는 벨만 이퀘이션이라는 함수를 최적화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벨만 이퀘이션이라는 것은 이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에 대한 척도입니다. 이곳에 있는 것은 여기 플러스 10점인 사탕에 가까이 있으므로 대략 9점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10점인 불에 가까워지므로 마이너스 5점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점점 점수가 높은 벨만 이퀘이션 쪽으로 찾아가게 되면 좀 더 좋은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네, 저희 학교가 AI 대학원을 최근에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연구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탐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탐험은 사실은 굉장히 우연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우연성이라는 거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지 우연성이라는 거는 의도성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굉장히 액시던털하게 이렇게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찾아내기가 힘들 텐데 계산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 느낌에 대한 인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학적으로 10점에서 마이너스 10점까지 그 긍정적 보상과 부정적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만날 때 뭐 불, 뜨거, 그리고 되게 달어, 좋아, 막 이거는 사실 우리가 느끼는 느낌에 대한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그 컴퓨터에다가 그 느낌에 대한 인지를 표현을 할 건지, 그냥 단순하게 아까 말씀하신 1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앞에 질문부터 답을 드리자면 우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교수님이 바로 봐주시는 게 강학습의 아직 크나큰 문제 중에 하나는 아주 비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사탕을 만날 때까지 어마어마한 시행착오와 우연을 반복해야 비로소 이 우연에 따라서 좋은 보상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현재까지의 광학습은 이런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 탐험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또 더 빨리 학습을 할 수 있게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간단한 형태의 우연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90%의 확률로는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판단을 하고 10%의 확률은 정말 아무런 기준 없이 아무거나 선택한다는 기준으로 하는 형태로 아주 간단하게 설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강학습에서는 우선은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10점과 마이너스 10점 이런 식으로 뜨거움과 차가움이 아닌 단순 숫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강학습이 아닌 Explainable AI라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분야에서 조금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어린 인공지능에 이입해서 연기하시는 게 좋은 목소리가 되게 합쳐져서 정말 몰입하면서 연극 보듯이 봤습니다. 재밌게 봤고요. 감사합니다. 그 발표뿐만 아니라 그냥 연구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 드리는데요. 그 강화 학습을 통해서 동물 수준의 인공지능을 지금 구현하신 연구를 하는데, 이 강화 학습이란 테크닉을 개발하면서 동물 수준에 대한 인공지능을 지금 만드신 건지, 아니면 동물 수준의 인공지능 구형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뭐 강화 학습에 대한 강화 학습을 통해서 지금 구현하시는지, 그리고 그건 그 지금 하시는 거에서 또 여기 어떻게 또 다른 곳에 쓰일지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전통적으로 인지과학 분야에서 동물의 공간 지능을 평가하려는 시험은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들은 체계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인공지능이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인공지능이 동물에 비해서 과연 얼마나 할 수 있나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 정립되어 있는 인지과학 쪽의 실험을 시뮬레이션으로 그대로 모사하여 거기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하는 연구도 그러한 연구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물 수준의 공간 지능을 갖추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질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사회에서는 자동화, 로봇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실제 로봇이나 자동화 시스템이 이런 3차원 공간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그러한 공간 이해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떠한 이론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동욱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